여기 합니다. 여기 상동고 학생들은 뒤에 이제 안푼 문제들 좀 풀어보시고. 자,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 필요한 물질을 합성을 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면 합성을 하는 거고요. 에너지를 얻어서 생명 시스템을 유지한다. 물질 대사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뭔가 결합하거나 끊어질 때 에너지 출입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으면은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고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으면, 에너지가 낮은 거죠. 에너지가 낮으면 남는 에너지가 방출돼야 됩니다. 발열 반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물질 대사를 하게 되면은 에너지 출입이 있다. 근데 물질 대사를 할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온도가 좀 높아야 되는데 체온에서 일어나거든요. 체온 내에서도 일어나는 이유는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그렇고, 물질 대사 반응은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포도당을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에너지가 조금씩 나오는 거를 쓰는 거고요. 만약에 생명체 밖에서 화학 반응할 때 태우는 겁니다. 연소 반응할 때는 한꺼번에 반응해요. 한꺼번에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됩니다. 그때 에너지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반응하면은 그 생명체가 견디질 못하겠죠. 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까. 뭐 세포가 다 파괴되고 이럴 텐데,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에너지가 조금씩 나와서, 생성물은 똑같습니다.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는 거 똑같아요, 둘이. 근데 얘는 효소가 관여하게 되고 체온 범위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나서 에너지가 소량씩 방출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물질 대사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고, 동화작용은 간단한 분자를 크고 복잡한 분자로 합성한다. 이제 합성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합성하게 되면 동화작용이고, 그때 결합을 형성해야 되는데 결합을 형성할 때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광합성, 단백질 합성 이러면 동화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애들을 이렇게 합성할 때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때 효소가 관여하게 되고요. 근데 크고 복잡한 애를 분해를 해가지고, 분해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이화작용입니다. 분해를 해가지고 작은 애로 만들 때는 이화작용이라고 말하고, 이때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결합을 끊을 때 에너지가 나와요. 세포 호흡은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는 거죠. 소화는 좀 이렇게 길다란 분자를 잘게 쪼개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화작용이다. 그 다음에 효소는 생명체에서 화학 반응을 하는 촉진하는 물질을 촉매라고 하거든요. 촉매. 생체 촉매라고도 한다. 요런 단어들 다 읽어 두셔야지 뭔 소리 하는지 압니다. 몸이 성장할 때 합성하겠다. 성장하려면 뭘 만들어야 되니까 동화작용이고, 근육과 뼈 등을 만들 때 동화작용이고, 이자에서 소화할 때 소화에 필요한 소화 효소나 인슐린 등을 합성하게 되면 동화작용이고, 소화 효소가 음식물 영양소를 분해한다 이러면 이화작용이고요. 영양소는 세포 호흡을 통해 더 작은 이산화탄소나 물 이런 걸로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나오죠. 그러면 이화작용이고, 간 세포가 알코올이나 암모니아 같은 독성 물질을 분해한다. 분해하면 이화작용. 합성한다 이러면 동화작용. 효소는 무슨 역할을 하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활성화 에너지는 그 정도 에너지는 있어야지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 에너지는 있어야지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반응물에서부터 꼭대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생성물에서 꼭대기까지가 아니고 반응물에서 꼭대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야. 그래서 요 정도의 에너지는 있어야지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요. 그래서 반응이 쉽게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앞에 한 줄, 옆에 한 줄. 효소가 있으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서 반응이 쉽게 진행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체온에서도 반응이 진행될 수 있게 해준다. 효소의 특성, 기질 특이성이라는 게 있어서,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반응물이에요. 반응물, 특정 반응물하고만 작용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효소가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은 특정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그 구조랑 반응물의 형태가 딱 맞아야지 얘가 결합을 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가 있는데, 효소는 이렇게 생겼는데 반응물은 이렇게 생겼으면 결합을 안 해요. 그래서 요 기질, 요 반응물하고만 반응을 한다. 그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고, 효소는 또 재사용이 된다. 한번 반응하고 나서 이게 더 이상 못하는 게 아니라, 얘를 분해하고 난 다음에 얘가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다시 반응해가지고 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적은 양으로 효율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거 이제 글씨도 다 읽으셔야 됩니다. 다. 기질 특이성이 있고 재사용 가능하다. 효소와 생명활동, 효소가 그러니까 모든 물질 대사는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광합성할 때도 효소 필요하고, 영양소 소화할 때, 성장할 때 필요한 물질 합성할 때도 효소 필요하고, 출혈 시 혈액 응고하는 것도 효소가 필요하다. 이런 거 다 필요한 거고, 근데 특징이 효소는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품 같은 거 만들 때, 발효식품 같은 거 만들 때, 고기, 연육제, 뭐 이런 거,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체 바깥에서도 작용할 수가 있고, 식혜 만들 때 엿기름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그 밥 아래에 있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거를 해줍니다. 식품 만들 때 의약품에 소화제 이렇게 우리가 뭐 소화제 이렇게 사다 먹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생명체 안에 있는 게 아니어도 작용하는 거고, 혈당 측정할 때, 소변 검사할 때, 요럴 때 포도당 산화 효소가 이용이 됩니다. 생활용품 중에 효소 세제, 효소가 들어있는 세제, 화장품이 있고 치약도 있고요. 화장지 및 종이에 제조할 때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이용합니다. 이런 거 다 읽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섬유 산업에서 청바지 탈색할 때 섬유소 분해 효소 분해 효소를 이용하게 되고, 환경 정화할 때 미생물이 효소를 이용해서 생활하수, 공장 폐수,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가 있다. 이런 거 다 가능하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개념 속속도 빨리빨리 풀어볼게요. 물질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면 효소가 관여한다. 맞죠? 단백질 합성이죠. 합성은 뭐야? 동화작용. X. 생명체 밖에서 효소를 활용한 화학 반응도 물질 대사에 포함된다. 근데 이거는 가능한데 이거를 물질 대사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효소가 생명체 밖에서 화학 반응 일으킬 수는 있는데 그거 자체를 물질 대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효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값이 일정한 것은, 그건 아까 얘기 안 했는데 반응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성물과 반응물의 에너지 차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요거는 반응열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효소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정해져 있으면 요 에너지 차이는 효소가 있건 없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는 효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것은 요 그림에서 A죠. A를 반응열이라고 부릅니다. 효소가 있을 때 반응물에서 이 꼭대기까지 에너지가 낮아지죠.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죠.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 C다. 없으면 B고, 한 종류의 효소는 여러 종류의 반응물에 작용한다. 아니죠. 기질 특이성이 있으니까. 효소는 반응이 끝나면 생성물과 분리되어 다시 사용된다. 맞죠? 효소는 생명체 밖에서 작용할 수 없다가 아니다. 그거는 아니고 여러가지 산업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세포막은 했고, 탐구 A는 했고요. 150쪽에 탐구 B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집중해가지고 좀 잘 들어주시고,
자, 시험관에 3% 과산화수소수를 3ml씩 넣습니다. 과산화수소는 H2O2인데 얘가 반응을 해서 분해가 되면 물하고 산소로 분해가 돼요. 물론 이제 개수 맞추려면 2 들어가고 이러면 되나? 2개 이러면 되네요. 예, 이렇게 여기 써 있구나.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기포가 발생하는데 그 기포는 산소예요. 산소. 과산화수소가 분해될 때 산소가 나오고, 확인하려면 꺼져가는 향불 이런 거 집어넣었을 때 불이 잘 타면은 산소다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이거는 이제 대조군이고, 얘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았죠. A는. 근데 이제 감자 조각이나 생간 조각을 넣었을 때는 기포가 발생했어요. 감자나 생간 조각 안에 분해 효소, 이름도 아셔야 돼.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과산화수소수 분해 효소가 있어요. 예. 감자에도 있고 생간 조각에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험이 끝난 후 기포 발생하는 그거 다 끝난 다음에 과산화수소 2ml를 더 넣고 했더니 또 돼. 왜 그래? 재사용 가능하니까. 이해하시죠? 반응 다 끝났는데 또 넣었더니 또 돼. 재사용 가능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요때 소화효소 이름 카탈레이스 외우셔야 하고, A에는 왜 기포가 발생하지 않았냐? 왜냐면 효소를 안 넣어줬으니까.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분해가 잘 안 됩니다.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는, 원래 조금은 분해돼요. 아예 분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무 느리니까 기포까지 안 생기는 거고,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과산화수소수 분해 반응 조금 돼요. 그냥 냅둬도 효소가 없어도. 근데 있으면 더 잘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불씨가 살아나 밝게 잘 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체는 산소가 있다는 뜻이고, 추가로 넣었을 때 또 기포 발생한 이유는 뭐야? 이거는 재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아셔야 되고,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재사용 가능하다. 이거 아시고, 확인 문제는 풀어보시고 1, 2, 3번 풀어보시고요. 그 감자에 과산화수소에 작용하는 효소가 있고, 과산화수소는 효소가 없으면 분해가 일어나지 않아. 이게 틀린 줄 아셔야 돼. 이거를 분해가 되는데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거예요. 이걸 틀린 줄 아셔야 되고, 분해가 아예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분해가 되긴 됩니다. 과정 3에서 시험관 B에서 발생한 기체는 산소이고, 과정 5에서 시험관 C에서 기포가 발생이 끝난 것은 효소가 모두 사용돼서 사라졌기 때문에다가 아니라 반응물인 과산화수소가 모두 분해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생긴 거는 다 과산화수소가 모두 분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생간을 넣어야지 삶은 간을 넣으면 안 됩니다. 삶은 간은 효소가 이제 단백질이 파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단백질의 형태가 변화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삶은 간을 넣으면은 실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생간에 카탈레이스가 들어있고, B에서 발생한 기포 성분은 꺼져가는 향불을 넣으면 확인할 수가 있고, 3% 대신에 5%를 넣으면은 기포 양이 증가하는 게 맞아요. 이게 이 반응물의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5%를 넣으면 더 많이 발생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 속의 효소는 높은 온도에서 기능을 잃는다. 삶은 감자 넣으면은 안 돼요. 왜 여기 안 된다고 실험 결과 보시면 A, B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돼 있어. 삶은 감자 안 됩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기능을 잃는다. 맞죠? 그 다음에 기역에 꺼져가는 불씨 넣으면 불씨가 살아나 잘 탄다. 이거 맞죠? 시험관 C에 넣은 생감자
조각의 양을 2배로 늘리면 기포의 총량이 2배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2배로 늘리면 뭐 속도는 빨라집니다. 속도는 빨라지는데 어차피 이 총량이라고 하는 거는 넣어준 과산화수소수의 양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지지만 그냥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빨리 만들어지긴 하는데 생성된 산소의 양은 똑같은 겁니다. 속도는 빨라지는 게 맞죠. 기억력 3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를 이따가 시간 줄 때 푸시고,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스스로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생명 시스템의 정보 흐름하고 일단은 물리를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물론 여기도 이제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좀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예전에 한 적도 있고, 나중에 이제 틀리는 문제만 좀 더 잘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 흐름 할게요. 156조. 자, 유전자와 유전자는 일단은 이제 이 염색체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이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염색체인데, 이 막대 모양으로 될 때는, 염색체로 될 때는 세포 분열할 때 되는 거예요. 세포 분열할 때. 세포 분열하기 전에는 이게 풀어져 있어요. 근데 요거를 잘 풀어보면은 DNA와 단백질이 이렇게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꼬여 있어요. 요거 하나하나는 뉴클레오솜이라고 하기는 해. 네, 그거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DNA가 쭉 있는데 그 중에 유전자의 어떤 단백질 합성 정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특정 부분은 유전자라고 합니다. 유전자. 근데 DNA는 엄청 긴데 거기에 유전자가 듬성듬성 있어요. 이거 엄청 기니까 한 DNA에 유전자가 많이 있어요. 많이.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이제 유전자가 될 거고,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분이고, DNA와 단백질이 모여서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게 되는데, 그게 잘 이렇게 꼬여 있으면 염색체가 되는 거다. 유전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담겨 있다. 유전 정보에 따라 다양한 단백질이 합성이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제 형질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유전자가 달라요. 그러면 얘는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많이 만들 수가 있어. 그럼 얘가 멜라닌을 많이 만들어. 근데 멜라닌이 많으면 갈색으로 돼. 근데 멜라닌이 적으면은 이제 백인처럼 되는 흰색 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다른 이유가 뭐냐? 유전자가 달라서 그렇다. 그리고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거는 유전병이 됩니다. 유전병. 그래서 단백질을 만드는 이제 합성, 생명 중심 원리, 얘가 엄청 중요하고, 자, 이런 건 다 외우시는 겁니다. 핵 안에 DNA가 있는데, 그게 유전 정보가 있는데, 얘를 직접 꺼내오는 게 아니라, 유전 정보를 복사랑 비슷해, 복사. RNA로 전사를 해요, 전사. 전사한다라는 건 이제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갖게 RNA가 전사가 됩니다. 이거 뭐 AT, GC 뭐 이렇게 있으면 A 대신에 여기 T가 와야 되긴 하는데, RNA는 타이민이 있는 게 아니라 유라실이 있기 때문에 T 올 자리에 U로 전사가 되고요. T는 아데닌으로 전사가 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은 구아닌으로 전사가 되죠. 이해하시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전사가 돼서 핵공이라는 게 있어요. 핵공을 빠져나온 게 뭐랑 결합을 해야 되냐면 이제 리보솜이라고 하나, 라이보솜이라고 하나, 라이보솜이라고 하죠. 네.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애랑
결합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요 RNA에 있는 염기 서열에 따라서 그걸 코돈이라고 부르죠. 그 코돈을 해석을 해서 20개의 아미노산 중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탁탁탁 붙이는 거야. 그럼 이게 처음에 이제 그 아미노산이 붙고 얘가 꼬이면은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 정보의 흐름 DNA에서 RNA로 전사가 되고 RNA를 번역을 하면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다. 이해하시죠? 유전병의 백색증, 뭐 이렇게 알비노증이라고도 하죠. 그런 거나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런 게 유전병에 해당하고. 자, 다시 유전 정보는 DNA의 특정한 부분에 있는데 거기에는 네 종류의 네 종류의 염기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A, G, C, T 이렇게 요 배열 순서에 따라 유전 정보가 달라지는데 요때 DNA에 있는 3개씩의 염기 조합을 3염기 조합이라고 불러요. 3염기 조합. DNA는 3염기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전사가 되면은 RNA로 가면은 코돈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코돈이라고 부른다. 근데 염기가 4종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에 4개 중에 하나 오는 거고 두 번째 자리에도 4개 중에 하나가 와요. 그러면 정보가 총 16개가 되는데 20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 자리가 더 필요해. 그래서 또 4개 중에 하나가 와. 그러면은 총 64종의 어떤 암호가 생기는 거죠. 암호라고 부르니까 부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20개의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는 결합을 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동일한 유전부호 체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DNA를 잘라다가 세균한테 집어넣잖아? 그럼 세균이 내 유전 정보를 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단백질을 막 만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게 이제 뭐 인슐린 같은 거 합성할 때 그렇게 합성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 부호 체계가 공통적이다라는 뜻은 모든 생명체는 공통 조상으로 진화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DNA를 RNA로 전사를 하고 그러면 그 전사를 하면 코돈이라는 게 생기는데 요 CGU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가져다 붙일 거고요. GGU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가져다 붙일 거고 UAU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갖다 붙이면은 요 아미노산의 서열이 정해지면 얘가 특정한 구조가 돼요. 그래서 걔가 단백질이 되는 거죠. 기억하시죠? 자, 유전자는 DNA 특정 부위에 있다가 맞고요. 단백질은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 합성된다. 맞는 이야기고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죠. 자, A와 B는 각각 무엇이라고 하나?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전사된다라고 얘기한다. 전사. RNA의 그 유전 정보를 번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번역을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코돈은 DNA 3개의 염기 조합이 아니라 DNA 3개 염기 조합은 3염기 조합이라고 부르고 코돈은 RNA의 3염기 조합 말하는 거죠. RNA죠. RNA 거죠. 그 다음에 코돈은 64종이 있다. 요거는 맞지만 요거는 틀렸으니까 X 표시하시고 생물종마다 유전부호 체계가 다른 거 아니다. 같은 거다. XX.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잠깐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 거의 100%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오투책에 여기서 잠깐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그냥 나와요. 원래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 다 봐두셔야 되고요. 자, 근데 두 가닥이잖아 DNA가. 그 중에 한 가닥을 주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형으로 쓴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전사에 이용되는 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게 만약에 전사됐다라고 치면 타이민이 전사되면은 여기가 아데닌이 와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쓴 게 아니라 얘를 쓴 건 줄 아시겠죠? 그거 찾아야 됩니다. 주형으로 쓴 DNA 가닥 이거 1번이냐 2번이냐 이거 찾아야 돼. 둘 중에 하나. 근데 좀만 생각하면 금방 아니까 C를 전사하면 G가 와야 되니까 그쵸? 얘를 주형으로 쓴 거고 전사를 해서 RNA가 만들어졌고 뭐 앞에서부터 이제 보통은 이제 3개씩 끊어야 되고요. 그럼 요거에 해당하는 게 뭔지 밑에 표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UGG네요. 그러면 UGG는 이것도 잘 찾는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UGG는 크립토판이네.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아미노산이 크립토판이 와야 되고 두 번째 UUU네요. UUU는 페닐알라닌이 와야 되고 이해하시죠? GGC네요. 그러면은 GGC 글라이신이 와야 돼.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차례대로 아미노산을 붙여 놓으면 걔네가 알아서 입체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Q1 요거 해보셔야 하고 잠깐 요거까지 설명한 다음에 Q1 같이 할게요. 그 다음에 근데 원래는 C인 거죠. CTT가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인데 T 대신에 A로 바뀌었어 하나가. 그러면 얘가 전사됐을 때 U로 바뀌고 GAA가 GUA로 코돈이 바뀐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재수가 없는 건데 GAA는 뭔가요? GAA는 글루탐산이 와야 되는데 GUA죠. 그러면은 GUA는 발린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글루탐산 붙여야 되는데 발린이 온 겁니다. 어쩌다가 얘가 똑같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GAA니까 GAA면 글루탐산인데 만약에 여기가 GAG다 그러면은 이거는 안 바뀌는 거예요. 글루탐산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글라이신 이제 다른 걸로 발린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 아미노산이 바뀌어서 구조가 바뀝니다. 모양이. 그래서 전체적인 적혈구의 모양이 바뀌어요. 남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빈혈증을 심하게 앓아요. 왜냐면 얘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산소를 원활하게 이제 공급을 못 해주기 때문에 어렵죠. 이제 살기 어렵죠. 그래서 Q1, Q2 둘 다 풀어보시고 이런 거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해볼게요. 전사에 이용된 DNA 가닥의 염기 서열이 이거다. DNA죠, 이거는. 이 가닥으로 전사된 RNA 가닥의 염기 서열을 먼저 이런 문제 꼭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AT인데 T 대신에 U가 오는 거죠. U, G, C죠. C, G, T는 A죠. A. 여기가 GCC, GCC, AT인데 T 대신에 U죠. U 이렇게 와야 되고 3개씩 끊어야겠죠. 3개씩. 그럼 이제 UU 찾아야 되는데 UU는 페닐알라닌이네요. 페닐알라닌. UU 어디? 페닐알라닌 맞죠? 페닐알라닌. 그 다음에 CGA 찾아야 되죠. CGA는 아르지닌. 그 다음에 GCC는 알라닌. 그 다음에 CUU는 류신. 꼭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꼭 나옵니다. 이렇게 맞춰보시고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이 바뀌면 유전병이 발생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이 바뀝니다.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이 달라져. 그러면 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여기 여기도 각자 풀어봐도 될 만한 것 같아요. 방금 한 거가 제일 어려운 거고,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했고, 질문 없죠? 다 이해하셨죠? 그쵸?